교수님이 갑자기 출석부를 막 뒤지시면서 농경제 이항법 잘 알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먼저 지역정보학 전공을 설명하기 전에 농경제사회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농생대 학부 중에 유일한 문과 계열 학부고요. 농업, 농촌 전반적인 과정과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전반적인 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경제학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사회과학이나 경영학, 통계학도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학사를 수여받고요. 2학년이 되게 되면은 두 가지 전공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이고 두 번째가 지역정보학 전공인데요. 지역정보학 전공은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경제와 정보를 의미하는 여러 정보 경영이 합쳐진 전공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지역경제와 같은 경우는 농촌과 같은 여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에 앞장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학에서 정보는 정보 경영을 의미하는데요. 정보 경영,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 같은 정보 기술을 농업, 식품, 외식 같은 산업에 응용해서 또 경영을 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농생대 다른 학부들 중에 이름에 농자를 지키고 있는 학부가 저희 농경제사회학부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부분 응용, 바이오 같은 이름으로 세 단장을 했거든요. 저희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실습 같은 걸 전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책으로 공부하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냐라는 질문을 받기 가장 쉬운 학부인 것 같아요. 네. 오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경제학과와 경영학과가 있는데 왜 농경제사회학부가 따로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농경제사회학부는 그 근본적인 다루는 재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곰돌이와 같은 공산품을 주요 재화로 여러 경제학적인 연구를 진행해요. 반대로 농경제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배추와 같은 여러 농산품을 주요 재화로 경제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응용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 자랑할 점이라면 수도 없이 많죠. 네,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꼽아서 얘기해보자면은 저희 학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이것을 특정 인더스트리, 농업이라는 산업 분야에 집중시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좀 다른 상경 계열과는 다르게 하나의 응용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시는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는 게 저희 전공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전공 수업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요. 교양 과목인 한국사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사 강의 내용 중에서 조선 후기에 이항법, 모내기법이 도입돼서 농업의 생산량이 확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이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출석부를 막 뒤지시면서 농경제 이항법 잘 알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사짓냐는 장난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아봤지만 교수님 눈빛이 너무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사 교수님도 이 영상 보시고 저희가 농사짓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분위기 쌓여졌어요. 학점은 잘 받았습니다. 학점은 잘 받았어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재밌는 썰을 이야기해보자면은 한번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막걸리의 가치를 탐구해보자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양조장 투어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버스를 타고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막걸리 그 참 맛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공을 졸업하면 먼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농업이나 식품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 경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품 계열의 사기업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CJ나 SPC, 농심 같은 사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구원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연구원과 같은 경우는 국토연구원, 한국지역경제연구원, 한국농촌연구원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나 경영, 여러 상경 계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냥 막연히 상경계열에 진학을 해야지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2학년 때 우연히 경주에 농촌 지도자 협회 그 회장님과 면담을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한국 농촌의 여러 현실과 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 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제사회학부 학문의 특성에 맞게 책 속에만 있는 학문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봤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자소서 1번을 채워 넣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표본에 대한 내용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 제가 학생회로 활동하면서 전교생이 설문지를 이제 통계를 내야 하는 작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한 100장만 뽑아서 우리 모평균 추정해보자 이렇게 농담으로 던졌던 얘기를 진짜 불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던 내용을 썼고, 교과서에는 전제로만 들어있던 부분을 유튜브 대학 교수 강의나 외국 서적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써 넣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경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1, 2, 3학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갔고, 그런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어떻게 농경제사회학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녹여냈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 3번에 그 협력을 주제로 썼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준비했던 영어의 날 행사가 처음 진행되는 제1회 영어의 날 행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심화반 친구들끼리 영어의 날 행사 부스 하나를 준비해봐라 라고 과제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심화반이다 보니까 다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고 시간을 뺏기기 싫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조금은 마음이 돌아선 친구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참여시켰다 이런 얘기도 썼고, 친구들의 능력을 하나씩 알아서 어떤 친구는 영상 제작에 능력이 있고 어떤 친구는 나서지는 못하지만 잘 설명해주는 것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리더십 있었던 경험을 서술했습니다. 저희 전공부 같은 경우는 되게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여러 응용 학문을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책을 한 권 정도 읽는 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경제 원서를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책을 직접적으로 적는 것이 조금 더 담백하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경제학 콘서트나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책을 통해서 내가 경제학이 아니라 농경제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은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농업, 지역개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농경제학은 다른 경제나 경영과 달리 조금 더 응용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산업을 특화하여서 배워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고민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한 기본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여러 경제나 수학 혹은 통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학 전공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대학에 와서 보니까 그냥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해서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응용력, 사고력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쉬운 문제만 반복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생각해서 풀어보는 그런 수학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온다면 전공 공부를 할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